제1화 더럽게 맛없는 분식집 술이다. 내 가게 이름은 술이다. 간판을 누가 이따위로 지었냐고. 나도 몰라. 이 가게 인수할 때부터 그냥 달려 있었어. 비에 젖어 낡아빠진 푸른색 천막 끝에 누가 장난처럼 갈겨 쓴 것 같은 네 글자. 떼어내기도 귀찮아서 그냥 뒀지. 분식집 이름이 술이라니 웃기잖아.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거나 술주정뱅이들이 자기 집인 양 착각하고 들어오곤 했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 어차피 이 가게는 모든 게 글러먹었으니까. 가장 먼저 맛이 글러먹었지. 내가 만들어도 더럽게 맛없어. 주력 차림이라는 떡볶이. 이건 분식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어. 퉁퉁 불어터져서 살알인지 밀가루인지 구분도 안 가는 떡은 씹으면 질척거리기만 했고 어묵은 단물 다 빠진 걸레 조각 같았지. 소스는 더 말할 것도 없어. 멀겋고 희끄무레한 국물. 맵지도 달지도 짜지도 않은 그냥 밍밍한 맹물 맛. 이걸 돈 받고 판다는 게 나도 가끔 신기할 정도였으니까. 순대는 또 어떻고.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둬서 온갖 잡냄새를 다 빨아들인 놈이었지. 간은 돌멩이처럼 퍽퍽했고 허파는 질긴 고무 같았어. 어묵 국물. 이게 진짜 활용점정이야. 그냥 뜨거운 수돗물이라고 보면 돼. 아주 희미하게 비린내가 나는. 그 안에 담긴 어묵 꼬치들은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퉁퉁 불어서 둥둥 떠 있었지. 이 세 가지가 내가 파는 것의 전부였어. 떡볶이, 순대, 어묵. 이걸 가지고 이토록 처참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지. 맛없게 만들기도 어렵다는 그 경지. 아마 내가 그 분야의 장인이었을 거야. 가게 꼴은 더 말해서 뭐 하겠어. 테이블 위는 늘 끈적거렸고 구석에 쌓아둔 그릇에선 시큼한 냄새가 났어. 천장에 달린 환풍기는 고장 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낼 뿐 기름때 빨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는 놈이었지. 그 주변엔 시커먼 기름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가게 안은 눅눅함과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서 숨 막히는 공기가 가득했어. 마지막으로 가장 글러먹은 건 바로 나, 김성호였지. 30 중반, 깡마른 몸에 세상 모든 게 다 불만이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 손님이 오든 말든 내 알바 아니었지. 난 그냥 가게 구석 낡은 의자에 처박혀서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는 게 일이었거든. 누가 와서 말 거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뭘 더 바라겠어. 손님이 주방 앞까지 와서 한참을 서성이다. 저기요 하고 불러야만 마지못해 고개를 들고 쏘아붙였지. 그게 내 첫마디였어.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하면 대답도 없이 일어나서 미리 만들어 둔 죽 같은 떡볶이를 그릇에 아무렇게나 퍼 담았지. 그리고 그릇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놓는 거야. 먹고 빨리 꺼져. 내 온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걸. 돈 받을 때도 거스름 돈을 줄 때도 아무 말 없었어. 고맙다는 말, 안녕히 가라는 말, 그런 건 배운 적도 없었지. 난 세상에 화가 나 있었고 이 더러운 가게는 내 분노를 쏟아내는 유일한 배설구였어. 이런 가게에 누가 오겠어. 호기심에 들어왔던 동네 꼬마들도 내 험악한 얼굴과 지옥 같은 음식 맛에 질겁해서 다신 안 온 지 오래였지. 이제 여길 찾는 놈들은 딱 한 종류뿐이었어. 동네 취객들, 술에 떡이 돼서 미각을 상실한 인간들. 그들만이 내 끔찍한 음식을 불평 없이 삼킬 수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놈들이었지. 술에 취하면 용감해지잖아. 가게 차림표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지들 먹고 싶은 것만 찾아댔어. 사장, 파전 하나 붙여봐. 막걸리도. 여긴 술집 아냐. 가게 이름이 술이다인데 왜 술이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줌마, 계란말이 하나만 해줘. 얼큰한 국물에 소주 한잔하게. 내가 아줌마로 보여. 그리고 여긴 분식집이야. 파는 건 딱 세 개뿐이라고. 라면 하나만 끓여줘. 피곤해 죽겠네. 라면 없어. 내 대답은 늘 똑같았고 그 결과도 늘 똑같았지. 시비가 붙고 고성이 오가고 결국엔 멱살잡이로 끝났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런 난장판이 벌어졌지. 이 가게는 내게 생계수단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얼마나 실패한 인간인지를 매일 확인시켜주는 지옥이었지. 난 그 지옥 속에서 똑같은 형벌을 반복하며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었어. 그날 또 그랬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 가게 안은 바닥부터 눅눅했지. 난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가 바닥을 때리는 것만 보고 있었어. 오늘도 손님은 없겠구나. 차라리 잘 됐지 뭐. 사람 상대하는 건 이제 너무 피곤했거든. 난 그냥 그렇게 또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기를,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고 있었어. 제2화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온기. 하루 종일 내린 비는 저녁이 되니 덕어세지더군. 난 텅 빈 가게 안에서 시계가 8시를 가리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문을 닫고 근처 편의점에서 제일 싼 소주랑 도시락 하나 사서 들어가는 것. 그게 내 하루를 마감하는 유일한 낙이었지.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헷갈릴 것 같았거든. 가게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선 뭐가 그리 좋은지 시끄럽게 웃어댔어. 난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쳐다봤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꼭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 나한테도 웃던 시절이 있었나. 기억도 안 나더군. 그때였어. 딸랑. 녹슨 문이 낼 수 있는 가장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누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어. 또 그놈들이겠지.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술주정이나 늘어놓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난 고개도 안 돌리고 속으로 욕을 했어. 빨리 주문이나 하고 꺼져버리라고. 근데 들어온 사람은 좀 달랐어. 물론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긴 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허세를 부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지. 40대 중반쯤 됐으려나. 싼 양복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그 모습이 술에 취했다기보단 인생이라는 태풍을 정통으로 맞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고. 남자는 가게로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의자에 몸을 거의 던지듯 주저앉았어. 푹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바닥에 고인 빗물만 내려다봤어. 축 처진 어깨,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절망감. 난 그냥 무시했어. 저런 인간은 상대해봤자 기운만 빠지거든. 어차피 좀 앉아있다가 알아서 나가겠지. 난 다시 핸드폰으로 눈을 돌렸어. 재미도 없는 기사들을 넘기면서 남자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지.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저기, 술기운에 꼬인 목소리가 아니었어. 모든 걸 포기한 사람, 세상 끝에 몰린 사람이 겨우 쥐어짜 내는 것 같은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였지. 난 대답하지 않았어. 남자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힘겹게 말했지. 라면 하나만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 또 그놈의 라면 소리. 이 가게엔 라면 없다고 수백 번은 말한 것 같은데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지. 입술 사이로 욕설이 튀어나오려는 순간이었어. 라면 없어. 나가. 그 말을 뱉어내려고 난 고개를 들어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 그리고 그 순간 난 얼어붙었지. 남자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거든.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어.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가 버린 자리에 남은 거대한 공허. 삶의 모든 희망과 위지를 잃어버린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눈. 난 그 눈동자 안에서 거울처럼 나 자신을 봤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버린 나.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낼 뿐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잃어버린 내 모습이 그 남자 눈 속에 그대로 있었지. 지독하고 서글픈 동질감, 발목을 붙잡는 끈적한 연대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 평소 같았으면 당장 욕설을 퍼부으면서 쫓아냈을 거야.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럴 수가 없었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 불쌍하고 안쓰러웠어. 마치 나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만 같아서. 난 아무 말 없이 주방 구석, 내가 먹으려고 사다 둔 식료품 상자로 갔어. 거기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인스턴트 라면 몇 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지. 난 가장 싼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어.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고가 일어났지. 내가 라면 봉지를 뜯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마치 낡고 녹슨 기계의 톱니바퀴가 갑자기 맞아 들어가면서 거대한 태엽이 감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내 온 신경이 손끝에 라면 봉지에 집중됐지. 비닐의 바사삭거리는 질감, 안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한 면 냄새, 모든 게 지나치게 선명하게 느껴졌어. 내 손이 낡은 양은 냄비를 잡았어. 늘 대충 눈대중으로 붓던 물.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지. 내 눈이 주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계량컵을 찾아냈어. 내 손은 정확하게 550ml를 냄비에 부었지.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 파란 불꽃의 미세한 떨림, 그 열기가 냄비 바닥에 닿는 감촉까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 난 건더기 수프를 물이 끓기 전에 먼저 넣었어. 왜냐고, 몰라.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머리가 아니라 몸이 시키는 대로. 물이 끓기 시작했지. 보글보글, 냄비 중앙에서 피어오르는 기포가 꼭 예술작품처럼 보였어. 난 물이 가장 완벽하게 끓어오르는 단 한순간을 본능적으로 기다렸지. 바로 지금이다. 난 면을 넣었어. 둥근 면이 끓는 물에 잠기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지. 내 손에 들린 나무젓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 면을 함부로 헤집는 대신 젓가락으로 면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지. 뜨거운 물과 차가운 공기를 번갈아 만나게 해서 면발을 쫄깃하게 만드는 행위. 내가 지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고 있었던 거야. 제3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라면. 내 손이 이걸 만들었다고. 난 내 앞에 놓인 라면 그릇을 멍하니 쳐다봤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몸과 정신을 지배하던 그 이상한 감각은 사라지고 난 다시 원래의 나, 김성호로 돌아와 있었거든. 근데 이 라면은 뭐냐고. 면발은 탱탱하게 살아있었고 국물은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을 완벽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 내가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썰어 넣은 건지 잘게 썬 대파 몇 조각이 파릇하게 떠 있었지. 심지어 계란은 내가 언제 계란을 꺼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반숙 계란이 구름처럼 부드럽게 익어서 국물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그 냄새부터가 내가 알던 인스턴트 라면의 냄새가 아니었지. 훨씬 더 깊고 구수했어. 내 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 난 홀린 듯이 그릇을 들고 비틀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내 몸은 어색하고 클럼지하기 짝이 없었지. 테이블에 라면 그릇을 내려놓았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그의 텅 빈 시선이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으로 아주 느리게 옮겨갔어. 그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미세한 파문이 일었지.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어. 그저 라면 그릇을 쳐다보기만 했지. 난 그런 그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맛있게 먹어라고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지. 내 인생에서 그런 말을 해본 기억이 없었어. 난 그냥 내 자리로 돌아와 힐끔힐끔 그를 훔쳐봤지. 남자는 한참 동안 라면을 쳐다보기만 하다가 나무젓가락 통으로 아주 느리게 손을 뻗었어. 젓가락을 꺼내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그는 젓가락으로 면을 한번 휘저어 보더니 이내 한 젓가락 가득 집어 올렸어.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이내 입안으로 가져갔지.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어. 그는 면을 씹지도 삼키지도 않은 채 그대로 멈춰서 있었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맛을 느끼는지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 난 저 남자가 갑자기 그릇을 집어 던지며 이게 무슨 맛이냐 고 소리 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늘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아니었어. 남자는 천천히 면을 씹어 삼켰어. 그리고 다시 한번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지. 그 뒤로는 그냥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어. 배가 고픈 사람의 허겁지겁과는 다른 느낌이었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혹은 생명의 마지막 끈을 붙잡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그는 라면을 먹는 게 아니었어. 무언가를 흡수하고 있었지. 그때였어. 남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라면 그릇으로 흘러들어갔지. 소리도 없었어. 그냥 그렇게 물이 잔에서 넘쳐 흐르듯 자연스럽게. 곧이어 두 방울, 세 방울. 남자는 울고 있었어.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었지. 입으로는 미친 듯이 면과 국물을 삼키면서 두 눈으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나 서러워 보여서 지켜보는 내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지. 난 시선을 돌려버렸어. 더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 남의 슬픔 같은 걸 정면으로 마주할 깜냥이 나에겐 없었으니까. 난 그저 텔레비전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어색하고 기묘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지. 얼마나 지났을까. 후루룩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 난 슬쩍 고개를 돌렸지. 남자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마지막 남은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워낸 상태였어. 그는 텅 빈 그릇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거렸지.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꼭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계산대로 다가왔지.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가게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텅 빈 절망감은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지. 잘 먹었습니다. 남자는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 그리고는 뒤돌아서 들어올 때와는 달리 조금은 힘이 실린 걸음걸이로 가게를 나섰지. 딸랑.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다시 나 혼자만 남았어. 난 남자가 놓고 간 10,000원짜리 지폐와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텅 빈 라면 그릇을 번갈아 쳐다봤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 취객과 싸우고 난 뒤에 남는 허무함이나 분노와는 전혀 다른 감정. 가슴속에서 아주 작고 낯선 무언가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지. 그건 아마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 같은 것이었어. 난 내 두 손을 내려다봤어. 늘 설거지와 주먹질로 거칠기만 하던 내 손. 이 손이 방금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또 동시에 위로한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 지난밤 술이다 휘낡은 양은 냄비에는 처음으로 마음이 담겼던 걸까. 그리고 더럽게 맛없는 분식집 주인 김성호의 삐뚤어진 인생에도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걸까. 난 아직 몰랐어. 그날 밤에 라면 한 그릇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 제4화 잊고 있던 열정의 맛 떡볶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모든 개꿈 같았어. 어젯밤의 그 기묘한 사건.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던 남자. 내 가슴에 남았던 생경한 온기.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방을 둘러봤지. 어제 썼던 낡은 양은 냄비가 설거지통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꿈이 아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지. 난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어. 어제 그 남자가 유독 불쌍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감상에 젖었던 거라고. 그놈의 각성인지 뭔지는 일시적인 착각이었을 거라고. 그걸 증명해보고 싶었지. 난 어제와 똑같은 라면 봉지를 뜯었어. 내 아침밥이었지. 계량컵으로 물을 재고 어젯밤 내 몸이 움직였던 순서 그대로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였지. 면을 넣고 공기와 만나게 하려고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해봤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내 손은 그냥 내 어설픈 손이었고 내 감각은 평소에 무딘 감각 그대로였어. 완성된 라면은 당연히 내가 늘 먹던 면은 불고 국물은 짠 더럽게 맛없는 라면이었지. 거봐 미쳤던 게 맞다니까. 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도했어. 사실은 무서웠거든.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게. 차라리 모든 게 꿈이고 착각인 편이 마음 편했지. 난 그렇게 다시 원래의 나,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인 주인으로 돌아가 낡은 의자에 몸을 파묻었어. 가게는 여전히 지옥의 풍경을 유지하고 있었지. 어제 그 라면의 기적적인 향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눅눅하고 시큼한 냄새가 공간을 지배했어. 난 오히려 그 익숙한 악취의 안도감을 느꼈지. 이게 술이다 위 본 모습이고 내 현실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또 손님이 들어왔어. 이번엔 취객이 아니었지. 20서너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 두꺼운 책과 노트북이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금방이라도 감길 듯 피로에 절어 있었지. 어제의 그 남자와는 다른 종류의 절망. 삶에 취해버린 듯한 건조한 절망이 그녀의 얼굴에 묻어 있었어. 그녀는 차림표를 한참 보더니 이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한숨을 푹 내쉬었지. 결정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어. 저기요. 여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 제일 빨리 되는 걸로. 아무거나. 내가 취객들의 없는 메뉴 주문 다음으로 싫어하는 말이었지. 책임은 지기 싫고 알아서 맛있는 걸 내놓으라는 무책임한 주문. 내 미간에 다시 짙은 골이 패였어. 차림표가 떡하니 있는데 고르질 못해. 떡볶이, 순대, 어묵. 셋 중에 하나 골라.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럼 떡볶이 주세요. 여자의 사과에 더 쏘아붙이려다 입을 다물었어. 그녀의 얼굴에 어제의 그 남자와 같은 종류의 절망이 겹쳐 보였거든. 난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지. 빌어먹을 떡볶이 대충 만들어서 던져주면 되겠지. 난 늘 하던 대로 미리 만들어둔 맹물 같은 떡볶이 국물을 데우고 퉁퉁 부른 떡을 몇 개 집어넣으려 했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 또다시 그 감각이 찾아왔지. 시야가 갑자기 쨍하게 선명해졌어. 눈앞에 떡볶이 국물이 죽은 국물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 생명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고추장 푼물.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 난 그 국물을 그대로 개수대에 쏟아버렸지. 미친 짓이었어. 가게에 남은 유일한 떡볶이 국물이었는데. 육수. 모든 음식의 시작은 육수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명령하는 것 같았지.
난 홀린 듯 주방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 내 손은 정확하게 먼지 쌓인 선반 위, 비닐봉지에 담긴 말린 국물용 멸치와 다시마를 찾아냈지. 언제 사다 둔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이었어. 내 손놀림은 어제보다 더 정교하고 빨라졌지. 먼저 마른 팬에 멸치를 올려 살짝 볶았어. 비린내를 날리고 고소한 맛을 끌어올리는 과정. 멸치가 노릇해지며 내는 고소한 냄새가 내 코를 간지렸지. 난 정확한 타이밍에 불을 끄고 멸치를 건져냈어. 냄비에 물을 붓고 볶은 멸치와 다시마 한 조각,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양파 반쪽을 썰어 넣었어. 물이 끓기 시작하자 다시마는 바로 건져냈지. 오래 끓이면 끈적한 진액이 나와 국물 맛을 해친다는 걸 내 몸은 알고 있었거든. 10분 뒤 맑으면서도 깊은 향을 내는 황금빛 육수가 완성되었어. 이 가게가 문을 연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진짜 육수였지. 다음은 양념장이었어. 난 미리 만들어둔 맛없는 고추장 양념통은 쳐다보지도 않았지. 새 그릇에 고추장을 듬뿍 풀고 입자가 다른 두 종류의 고춧가루를 황금 비율로 섞었어. 깊은 맛을 내는 간장, 단맛을 내줄 설탕, 그리고 내 시선이 선반 위 작은 병에 꽂혔지. 어머니가 예전에 요리할 때 쓰라며 줬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매실청이었어. 난 망설임 없이 매실청 한 스푼을 양념에 더했지. 새콤달콤한 향이 양념의 풍미를 한 단계 끌어올렸어. 이제 떡과 어묵, 난 손님용으로 내놓던 퉁퉁 부른 떡 대신 내가 먹으려고 따로 사다 둔 쌀떡을 꺼냈어. 찬물에 헹궈 하나하나 떼어내는 손길이 섬세했지. 맛없는 어묵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좋은 놈으로 몇 개 골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어. 육수에 양념장을 풀고 떡과 어묵을 넣었어. 국물이 끓어오르며 떡에 양념이 배어들기 시작했지. 난 불 조절에 집중했어. 처음엔 센 불로 확 끓여 양념을 입히고 다음엔 중불로 줄여 속까지 맛이 스며들게 했지. 떡이 말랑하게 익자 마지막으로 대파를 어슷하게 썰어 넣고 불을 껐어. 완성된 떡볶이는 내가 알던 떡볶이가 아니었어. 멀겋고 지저분한 국물 떡볶이가 아니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진한 양념이 떡과 어묵에 착 달라붙어 있는 완벽한 모습이었지.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그 뒤에는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 향이 피어올랐어. 난 삶은 계란까지 하나 얹어 하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냈지. 떡볶이 나왔어. 여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눈앞에 떡볶이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 그녀가 예상했던 분식집의 허접한 떡볶이가 아니었거든. 마치 요리사가 정성껏 만든 하나의 작품 같았으니까. 그녀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어. 어젯밤처럼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지. 제5화 텅 빈 마음에 스며든 온기, 어묵 국물. 어젯밤에 떡볶이를 먹고 나간 여자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 처음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 애는 완전히 방전된 건전지 같았거든. 눈에는 초점도 없고 목소리에는 아무런 기운도 없었지. 근데 내가 만든, 아니 내 손이 멋대로 만든 그 떡볶이를 먹고 나갈 때의 얼굴은 분명 달랐어. 울어서 눈은 퉁퉁 부었지만 그 눈 안에 아주 작은 희미한 불씨 같은 게 살아난 것 같았다고. 이틀 연속으로 벌어진 기묘한 일. 이제는 더 이상 꿈이나 착각이라고 우길 수가 없었지. 내 몸에, 내 손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 무서웠냐고? 당연히 무서웠지. 귀신이라도 씌인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싶기도 했으니까. 난 애써 그 이상한 감각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냥 평소처럼 지겹고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지. 그날은 유독 날이 쌀쌀했어. 여름 끝자락에 찾아온 사람 성질 긁는 그런 추위였지. 난방도 안 되는 가게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 오늘도 손님은 없겠지. 마침내 문을 닫으려고 몸을 일으키던 순간 딸랑 하고 문이 열렸어.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지. 좋게 여드는 넘어 보이는 낡고 해진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였어.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은 채 문지방에 서서 안을 빤히 들여다봤지. 뭘 먹으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어. 그저 길을 잃은 작은 동물처럼 불 켜진 공간에 온기를 탐하는 눈치였달까. 난 인상을 썼어. 또 무슨 귀찮은 일이 생기려나. 뭐요? 들어오든 가든 해요. 내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움찔했어. 그는 주눅든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지. 여긴 뭘 파는 곳인고? 보면 몰라. 떡볶이, 순대, 어묵 국물 한 컵만 마시고 가도 될까? 날이 차서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보였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지. 국물 한 컵에 1,000원. 그 돈을 내는 것조차 망설이는 듯한 손길에서 노인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 난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 귀찮음이나 분노가 섞인 한숨이 아니었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 안에 무언가가 또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젠장, 또냐. 난 속으로 욕을 씹어 삼키며 어묵통으로 향했어.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는 정체불명의 국물이 멀겋게 식어 있었고 그 안에서 퉁퉁 부른 어묵들이 시체처럼 둥둥 떠다녔지. 내가 봐도 이건 음식물 쓰레기였어. 평소에 나였다면 이 국물을 대충 데워 종이컵에 담아줬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난 그럴 수 없었어. 내 눈에는 그 국물이 독처럼 보였거든. 온기도, 정성도, 맛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더 차갑게 식혀버릴 텅 빈 액체. 잠깐 기다려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어. 난 어묵통을 통째로 들어개수대에 쏟아버렸지.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국물, 어묵의 생명은 국물이다. 시원하고 깊고 따뜻해야 한다. 또 그 목소리였어. 난 저항을 포기하고 몸의 지배권을 넘겼지. 내 손이 냉장고를 여러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무를 꺼냈어. 단단하고 묵직한 좋은 무였지. 난 무의 껍질을 벗기고 큼직하게 토막냈어. 깊은 냄비에 물을 붓고 토막낸 무와 다시마, 그리고 지난번처럼 볶아서 비린내를 제거한 국물 멸치를 한 움큼 넣었지.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말린 표고버섯 2개와 통마늘 몇 쪽을 더했어. 불을 켜자 서서히 열기가 오르며 재료들의 맛이 물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지. 난 불 앞에 서서 묵묵히 국물이 우러나기를 기다렸어. 보글보글 무가 투명하게 익어가며 내뿜는 달큰하고 시원한 향, 멸치와 다시마가 만들어내는 깊은 감칠맛의 향, 표고가 더하는 묵직한 풍미의 향. 각기 다른 재료들이 냄비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국물로 재탄생하고 있었지. 그 향기는 차가운 가게 안을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웠어. 국물이 완성되는 동안 난 새 어묵 봉지를 뜯었어. 값싼 밀가루 어묵이 아니라 생선살 함량이 높은 질 좋은 어묵이었지. 난 각기 다른 모양의 어묵을 정성껏 꼬치에 꿰었어.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듯 신중한 손놀림이었지. 마침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씻어낼 듯 맑고 깊은 국물이 완성되었어. 난 건더기를 모두 건져내고 그 황금빛 국물에 어묵 꼬치를 담갔지. 어묵이 부드럽게 익으며 국물을 머금을 때까지 딱 알맞은 시간 동안만 끓여냈어. 난 선반 가장 안쪽에 있던 투박한 뚝배기를 꺼냈어. 종이컵이 아니라 온기를 오랫동안 품어줄 수 있는 그릇. 뚝배기에 뜨거운 어묵과 국물을 가득 담고 송송 썬 대파를 고명으로 올렸지. 간장 종지에는 그냥 간장이 아닌 어묵 국물을 살짝 섞고 고추냉이를 풀어낸 특제 소스를 담았어. 나왔소. 할아버지 앞에 놓인 것은 국물 한 컵이 아니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정성 가득한 어묵 한 뚝배기였지.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뚝배기를 번갈아 쳐다봤어. 아니, 나는 국물만 한 컵이면 된다니까. 그냥 줘요. 어차피 다 버릴 거였으니까. 난 무심한 척 내뱉고는 구석 자리로 가 앉았어.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부터 한술 떴지. 흐어. 할아버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 시원하면서도 달고 깊으면서도 깔끔한 국물이 차가웠던 속을 뜨끈하게 데우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지.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 위로였지.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따스한 감각에 휩싸인 것 같았어.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지 오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늘 혼자서 찬밥에 물 말아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고. 세상에 자신은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이 젊은 놈은 말은 퉁명스러워도 자신을 위해 이토록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주었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묵을 먹고 국물을 마셨어. 한 입 한 입 음미할 때마다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지. 다 먹고 난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혈색이 돌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계산대에 올려놓았지. 젊은이, 정말 잘 먹었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어묵 국물은 처음이야. 이 돈으로는 턱도 없겠지만 내 성의일세. 할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기운 찬 걸음으로 가게를 나갔어. 난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1,000원과 빈 뚝배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지.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느껴졌어. 하지만 동시에 이 더럽고 추한 가게와 이 온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이상해졌지. 제6화, 내면의 변화, 첫 번째 청소. 할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가게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어. 난 설거지통에 담긴 깨끗하게 비워진 뚝배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지. 방금 전까지 뜨거운 온기를 품고 있던 그릇. 그 뚝배기 하나가 이 더러운 가게 안에서 유일하게 깨끗하고 정갈한 물건처럼 보였어. 다른 모든 것들, 기름때 낀 조리대, 음식물 찌꺼기가 눌어붙은 가스레인지, 끈적거리는 바닥. 그 모든 것들이 이 뚝배기 하나와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 같았지. 난 자리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어. 머릿속이 복잡했지. 지난 사흘간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봤어. 첫날,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남자와 기적의 라면. 둘째 날, 꿈을 잃고 지쳐있던 여자와 열정의 떡볶이. 그리고 오늘, 세상에 잊혀졌던 노인과 위로의 어묵 국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들이었지. 내 몸을 지배했던 그 이상한 감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정교한 손놀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눈물과 변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 내게 혹은 이 가게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기쁘거나 설레는 건 아니었어. 오히려 혼란스럽고 두려웠지. 난 실패한 인생이었거든. 세상에 대한 분노와 냉소로 나 자신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정체 모를 능력은 자꾸만 내 딱딱한 껍데기 안으로 따뜻한 무언가를 밀어 넣으려고 했지. 그 온기가, 그 위로가 난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어. 난 피우던 담배를 비벼 껐어.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게를 둘러봤지. 끈적거리는 테이블, 먼지 쌓인 의자, 시큼한 냄새. 이 모든 게 바로 나 자신, 김성우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방금 전,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할아버지는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어묵 국물을 먹고 갔지.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 그 음식에 대한 모독 같았거든. 비록 내 의지로 만든 건 아니었지만, 그 음식들은 분명 누군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줬어. 그런데 그런 음식을, 이런 쓰레기 같은 공간에서 내놨다니. 이건 아니잖아. 난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주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회색인지 흰색인지 분간도 안 가는 뻣뻣한 걸레를 집어들었지. 이건 어떤 계획이나 결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 난 뜨거운 물을 받아 걸레를 빨기 시작했어. 몇 번을 헹궈내자 시커먼 구정물이 쏟아져 나왔지. 난 그 걸레를 들고 할아버지가 앉았던 테이블로 향했어. 그리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지. 슥삭 끈적한 기름때가 걸레에 밀려나며 역한 냄새가 올라왔어. 한 번 닦아서는 어림도 없었지. 난 몇 번이고 걸레를 빨아가며 온 힘을 다해 테이블을 문질렀어. 팔이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지. 마치 내면에 쌓인 찌꺼기를 닦아내는 기분이었거든.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테이블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 끈적한 기름때가 모두 벗겨지고 그 아래 숨어 있던 나뭇결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지.
반짝거리는 테이블. 그 테이블 하나가 어둠 속의 등대처럼 주변의 다른 더러움을 더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어. 난 숨을 몰아쉬며 깨끗해진 테이블을 바라봤지. 근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졌지. 저 깨끗한 테이블 하나가 이 가게의 다른 모든 더러움을 고발하고 있었거든. 여길 봐. 너희는 이렇게 더럽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젠장. 난 욕을 뱉으며 물통에 새로 깨끗한 물을 받았어. 그리고 다음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 다음 테이블, 의자까지. 가게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를 닦아냈어. 땀이 비 오듯 흘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싫지 않았어.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마침내 가게의 모든 테이블과 의자가 원래의 색을 되찾았어. 난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땀을 훔치며 주변을 둘러봤지. 여전히 바닥은 더럽고 창문은 뿌였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지. 난 빨갛게 부어오른 내 손바닥을 내려다봤어. 노동으로 인한 정직한 통증이 느껴졌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 그날 밤, 난 처음으로 내 가게에서 분노나 절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건 그건 절대로 나쁜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야. 내면의 작은 변화가 내 손으로 일군 첫 번째 결과물이었지.